안녕하세요. 스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4회차 이제 오랜만에 리그 주중 회차가 잡혔는데요. 이 시즌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 주중 경기 체력 변수가 커진 상황이죠. 아마 로테이션이 관건이 될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쿼드 뎁스 차이가 중요해졌죠. 특히 EPL 같은 경우는 우승팀의 윤곽이 보일 매치가 있죠. 맨시티와 아스날, 그리고 부진 최근 연속 무승부의 부진을 털어낸 바르샤의 원정길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카디스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요. 이 카디스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에스파뇰과 무승부를 기록했던 카디스인데요. 어느 정도 기회는 잡는 모습이었는데 마무리 능력 문제를 좀 드러내면서 무득점이 그쳤죠. 이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없는 만큼 큰 경기력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이 베티스를 홈에서 잡아냈죠. 결정력 부진이 예상이 됐는데 측면 공격이 살아나고 이 부디미르가 예상 외에 깜짝 해결사로 등장하면서 무려 3골을 기록하며 승리했죠. 지난 경기 같은 측면 전개만 가능하다면 시즌 내내 이어지던 공격 부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오사수나가 우세하긴 한데 이 오사수나 역시 토로와 이 브리사나크라는 이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최근 원정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가 되겠죠. 카디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지로나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이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 이 바이아돌리드에게 패하면서 4경기까지 이어오던 무패 행진이 끝났습니다. 이 주도권을 쥐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바이아돌리드의 측면을 통한 역습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리그 최고의 측면 공격력을 가진 이 레알 마드리드를 막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경기입니다. 반면 레알은 셀타를 홈에서 잡아내며 공식전 4연승을 달리고 있죠. 일주일에 2경기씩 치르는 험난한 일정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폼이 오른 이 아센시오와 함께 지난 경기 휴식을 취한 모드리치, 호드리고를 활용해 적절한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지로나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예, 지로나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크리스탈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승리 또는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 울버햄튼은 지난 레스터전에서 저희 예상과 달리 1대2로 패하면서 이 좋았던 분위기가 조금 꺾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기를 주도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죠. 지속적으로 득점을 하고 있으나 이 득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이 크리스탈은 지난 경기 에버튼과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호지슨 감독의 매직 연승이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마무리만 조금 아쉬웠지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크리스탈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 피지컬을 통한 압박이 상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또한 크리스탈이 울버햄튼을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울버햄튼이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 찬스를 지속적으로 노리게 된다면 이것 또한 크리스탈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피지컬이냐 역습이냐의 싸움이겠죠. 울버햄튼의 승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이 에스턴과 풀럼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에스턴 빌라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빌라는 지난 라운드 이제 무승부 거두면서 5연승은 마감이 됐는데 또한 경기력도 지난 라운드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 측면 수비가 굉장히 고전했죠. 이 3선의 수비를 책임지는 덴동코도 이날 좀 부진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점 이후 이 에메리 감독이 변화를 주면서 동점골을 넣는 장면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 빌라 입장에서는 지는 경기를 비겼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좋은 분위기일 겁니다. 반면 풀럼은 지난 라운드 전방에 빠른 자원들을 배치하면서 역습 시에 빠르게 공격을 펼쳤고 이를 통해서 리즈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 페레이라가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공을 뿌려주면서 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최근 풀럼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브랜트포드의 축구와 약간 유사한 면이 많은데 직전 경기에서도 비기기는 했지만 이 변화를 주면서 동점골을 만드는 과정 동안 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빌라였습니다. 이 변화를 잘 줄 수 있는 에메리 감독이 좋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에스턴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즈와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리즈의 승리 또는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이 강등권 매치입니다. 리즈는 16위, 강등권과 1점 차이죠. 지난 라운드 풀럼에게 패배하면서 3연패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이 풀럼전에서 골키퍼 멜리에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실점을 기록할 뻔했죠. 또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레스터는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면 강등권과 승점은 같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상대에게 주도를 내주고 빠르게 역습을 통해서 상대의 골문을 노리며 울버햄튼을 괴롭혔죠. 이 딘 스미스 감독이 팀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두 팀 모두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기에 다득점 가능성이 높고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70분 이후부터는 아마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무조건 3점짜리 승부를 원할 거예요. 이 경기는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리즈의 승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이 베티스와 소시에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베티스의 승 혹은 무승부를 예상을 하는데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에게 2대3으로 석패를 당한 베티스입니다. 이 최근 5경기 2승 3패로 부진했는데 이 윌리엄 카르발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는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이 전반에만 3실점하자 다시 수비형으로 내려보내면서 이 전술적인 실패가 있었음을 시인을 했죠. 후반은 오사수나를 상대로 계속 밀어붙였기에 카르발류가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로만 돌아간다면 안정감은 확실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사수나의 빠른 측면 공격에 애를 먹었던 베티스인데 소시에다는 주로 중앙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팀이기에 수비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죠. 소시에다는 라요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나 이 XG가 0.56으로 그리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공격수 솔로로스가 오랜만에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었죠. 소시에다는 최근 공식전 원정 5경기에서 1무 4패로 부진하고 있기에 이 베티스가 우세한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베티스 역시 최근 폼이 좋지 않고 소시에다가 경기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죠. 베티스의 승무 추천합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죠.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 혹은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에게 패하며 리그 6연승 뒤 패배를 기록하게 된 에이티 마드리드죠. 이 측면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은 좋았으나 이 바르셀로나에게 중원을 완전히 장악당하면서 패했죠.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가 마요르카에게 중원 싸움에서 밀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죠.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헤타페를 잡아가면서 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연승 기간 이강인 선수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죠. 또 원정에서 약했던 마요르카가 최근 원정 2경기 1승 1무 이 좋아진 점도 변수죠. 기본적인 전력은 AT가 압도적이지만 이 이강인의 변수, 마요르카의 최근 원정 상승세가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큰 그런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의 승무 추천합니다. 8번째 경기 헤타페와 알메리아의 경기죠. 이 경기는 헤타페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 이 마요르카에게 3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굴절로 인해서 이 운 좋게 한 골을 건져낸 것 말고는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이 없었죠. 위날이 침묵하면서 팀의 폼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홈경기에서는 최근 6경기 4승 2무로 매우 좋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큰 기대를 걸어도 될 헤타페겠죠.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 빌바오에게 패하며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수비력이 좋지 않은 팀답게 찬스를 많이 허용을 하면서 패했죠. 득점으로 연결됐던 골키퍼의 실책도 치명적이었죠. 이 아케메와 토레가 여전히 빠져있는 가운데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없는 알메리아가 이번 경기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헤타페의 승 추천합니다. 9번째 경기 노팅엄과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노팅엄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직전 리버풀과의 맞대결을 해서 2대3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포인트가 됐던 부분 바로 이 니아카테의 스로인입니다. 롱 스로인이에요.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었죠. 스로인 상황에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며 강력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다만 전반 이 맥케나가 부상으로 빠지면 안 그래도 많은 노팅엄의 부상자가 한 명 더 추가가 됐죠. 또한 스코어는 3대2였지만 만든 기회의 순도는 리버풀과의 차이가 많이 났었기에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여졌던 노팅엄입니다. 브라이튼은 주말 FA컵 4강전에서 맨유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탈락하긴 했으나 이 강력한 측면 공격과 함께 맨유를 상대로도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최근 좋았던 경기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연장까지 가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 있었으나 이 노팅엄의 부상 선수들이 많고 최근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큰 만큼 노팅엄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노팅엄의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 첼시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죠. 이 경기는 첼시의 승 또는 패배가 예상되는데 지난 라운드 이 경기가 수년되면서 휴식을 취한 첼시입니다. 이 브렌트포드는 3연패에 늪에서 탈출을 했죠.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빌라 상대로 1대1 무승부가 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고 은베모의 측면 공략과 이반 토니의 득점 패턴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더니 결국 그 패턴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압박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역습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브렌트포드죠.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첼시의 패배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첼시의 승리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연패를 기록 중이긴 한데 이 두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였고 한 경기는 최근 잘 나가는 브라이튼, 또 한 경기는 이 램파드 감독이 소방수로 치른 첫 경기 울버햄튼전이었다는 점 고려해봤을 때 아마 홈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번 경기 모든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휴식을 취하며 팀을 재정비했을 램파드의 첫 승이 기대되기도 하는 그런 매치입니다. 첼시의 승패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웨스트햄은 본머스와 맞대결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시즌 중반까지 강등권에 위치하면서 모예스 감독의 경질 논란도 있었지만 이 컨퍼런스 리그 4강, 현재 리그 1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이 나오면서 승리를 거뒀고 교체 타이밍도 적절하게 가져갔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좀 어렵게 승리를 따냈죠. 최근 조타가 지속적으로 득점을 해주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2골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 실점을 기록한 이 수비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모예스 감독은 예전부터 이 리버풀의 클럽 감독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10경기 맞대결에서 1승 1무 8패, 상성이 맞지 않는 모습이죠. 웨스트햄이 컨퍼런스 일정 때문에 주중에 경기를 쭉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충분히 드러날 그럴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 맨시티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는 맨시티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맨시티는 주중에 이 셰필드와의 FA컵 4강에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고 이날 마레즈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어느 정도 승리가 확신이 된 후에는 적절하게 선수들을 교체를 해줬죠. 최근 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3경기에서 3무를 기록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냈죠. 특히 직전 소튼과의 경기에서는 후방에서 실수가 잦아지면서 실점을 했는데 확실히 주전 센터백 이 살리바의 부재가 굉장히 크고 홀딩 선수의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죠. 아스날의 전략과 전술보다는 멘탈리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를 상대로는 좀 힘들겠죠. 아스날이 맨시티를 상대로 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최근 리그 5경기 맞대결에서 5전 5패 2득점에 12실점입니다. 이 펩은 아스날 상대로 26경기에서 19승 3무 4패를 기록했고 아르테타 감독을 상대로도 8경기에서 7승 1패로 압도하고 있죠. 맨체스터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셀타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셀타는 지난 라운드 레알에게 패하면서 연패를 기록 중인데 4경기 무승으로 좀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징계로 결장했던 이 휴고 말로가 돌아오기에 측면 수비의 안정감이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죠. 또한 에이스 아스파스가 건재하는 만큼 아스파스가 터지기만 하면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셀타죠. 엘체는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에게 패하며 또 5연패에 빠졌습니다. 최하위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죠. 강등권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초반 실점에 무너지며 그대로 패했죠. 동기부여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경기로 보이네요. 셀타의 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 라요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죠. 이 경기 라요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에게 패하며 오사수나전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라요입니다. 역시나 경기를 주도하는 팀을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죠.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는 데가 도 같은 이 바르셀로나에게 라요에게 쉽지 않을 경기가 될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에이티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하며 최근 3경기 동안 기록 중이던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용이 복귀하면서 중원이 살아났고 하피냐가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긍정적이죠. 페드리도 이날 복귀전을 치렀기에 우리가 알던 그 바르셀로나로 돌아갈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언급됐던 부상 변수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죠. 에이티 마드리드전과 같은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무난히 바르셀로나가 가져갈 상황이죠. 라요의 패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디스의 무패, 두 번째 경기 지로나의 패, 세 번째 경기 울버햄튼의 승패, 네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의 승, 다섯 번째 경기 리즈의 승패, 여섯 번째 경기는 베티스의 승무, 일곱 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무, 여덟 번째 경기 헤테페의 승, 아홉 번째 경기 노팅엄의 패, 열 번째 경기 첼시의 승패, 11번째 경기 웨스트햄의 패, 12번째 경기 맨시티의 승, 13번째 경기 셀타의 승, 14번째 경기 라요의 패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승패 24회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번 주말 25회차 주말회차는 여기가 승부처를 통해서 영상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